왜냐하면 저렇게 지금 오랫동안 이 출마 여부에 대해서 온통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 출마 안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기자 질문에 저 출마 안 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건데 그러지 않잖아요. 고생 많으십니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출마 쪽에 기울긴 기울었는데 여러 가지를 보고 있겠죠. 국민의힘의 이제 그 경선이 5월 3일 날 최종 확정이 되죠. 과반이 없을 경우에. 네. 그때 그리고 이제 5월 4일 날이 공직 이제 사퇴 시한이에요. 대선이 6월 3일이니까 그때까지 계속 생각을 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구 여권의 분위기는 이제 한덕수 대행의 출마 쪽으로 자꾸 기우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도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이른바 빅텐트에서 부정적이던 후보들도 바뀌었어요. 지금 스탠스 자체가. 여론조사가 이재명 대표를 압도하면은 당연히 지금이라도 손들을 텐데 지금 다른 국민의힘 후보가 도토리라면은 한덕수 후보는 지금 상수리 정도밖에 안 돼요. 아하. 도토리나 상수리나 뭐 네. 똑같은 도토리인데 조금 더 크잖아요.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덕수 후보가 내가 나가서 망신 나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주춤주춤 하는 건데 저는 뭐 어차피 한 달만 고생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보수 여권에서 굉장한 또 압력이 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마 개헌을 공약으로 해서 내가 대통령 5년 채울 생각 없다. 개헌해서 우리나라 싹 87년 체제 싹 바꾸는 조건으로 네. 잠깐 2, 3년만 하고 그만두겠다. 이런 공약으로 다음 주 중반 정도에 저는 출마 선언할 가능성이 한대행 추경 조속한 의결을 출마 언급 없이 국정 책임자 부각했다라는 거죠. 어제 추경 시정연설차 한덕수 대행 국회로 왔습니다. 근데 모두가 궁금해하던 그 질문 출마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의 질문 답하진 않고 이 얘기만 하고 갔다라는 거죠. 직접 들어보실까요? 제1회 추가 경정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하여 우리 주력 수출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이번에도 서로 신뢰하며 협력할 때 우리 앞에 놓인 난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 출마 계획 있으십니까? 입장 분명히 밝히지 않는 이유 있으십니까? 권한대 네, 시정연설이 끝나고 나올 때 기자들이 기다렸다가 물어봤습니다. 출마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투벅투벅 걸어서 나갔다라는 거죠. 출마의 언급은 없이 국정 책임자가 납니다. 라는 것만 명확하게 인상을 좀 심어주고 갔다라는 거예요. 최창일 교수님, 한덕수 대행은 아직 고민 중인 걸까요? 마음은 섰지만 발표할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걸까요? 두 개 다인 것 같아요. 둘 다. 한덕수 대행의 마음속에 거의 70% 이상은 출마 네. 쪽으로 기울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울었다. 왜냐하면 저렇게 지금 오랫동안 이 출마 여부에 대해서 온통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 출마 안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기자 질문에 저 출마 안 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건데 그러지 않잖아요. 고생 많으십니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출마 쪽에 기울긴 기울었는데 여러 가지를 보고 있겠죠. 국민의힘의 이제 그 경선이 5월 3일 날 최종 확정이 되죠. 과반이 없을 경우에. 네. 그때 그리고 이제 5월 4일 날이 공직 이제 사퇴 시한이에요. 대선이 6월 3일이니까 그때까지 계속 생각을 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구 여권의 분위기는 이제 한덕수 대행의 출마 쪽으로 자꾸 기우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도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이른바 빅텐트에서 부정적이던 후보들도 바뀌었어요. 지금 스탠스 자체가. 한동훈 후보도 그렇고 바뀌었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지금 구 여권을 지지하는 분들은 한덕수 대행에게 또 마음이 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 가지 조사도 그런 게 나온 게 몇 개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 거의 상수로 가긴 가는 것 같은데 네.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 볼 때 만약에 승리할 수 없다면 다른 정치인 같으면 대선에서 낙마하더라도 말이죠. 낙선되더라도 차기가 있고 또 당권을 노린다든지 이렇게 다시 당으로 돌아와서 뭘 하면 되는데 이분은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공직자 해왔던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고민하는 게 아닌가. 승리의 가능성 이런 것들. 지난번에 이왕희 법제처장 이런 문제 지명한 거 이것도 상당히 좀 어색하게 보였거든요. 결국 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습니다만 그런 걸 볼 때 본인은 마음은 기울어져 있으나
저는 최종적으로는 불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지금 분위기는 전혀 출마 쪽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저분의 생각이 출마 쪽으로 결정을 내릴까? 네. 저는 그쪽엔 조금 부정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출마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은 한덕수 대행 지금 마음이 한 70%까지 지금 넘어간 것 같긴 한데 출마 쪽으로 넘어간 것 같긴 한데 근데 결정적으로는 다시 이쪽으로 불출마로 결론 내리지 않을까 말씀을 하셨어요. 요건 윤영걸 대표님 짧게 윤 대표님 생각 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한 90% 이상 네. 굳힌 거 아니냐. 출마로 굳혔다. 출마를 굳힌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어제 국회에서도 출마 명분을 더 높여줬잖아요. 우리나라가 개헌해야 될 이유를 제왕적 대통령제도 개헌해야 되지만 어제 보면은 난장판 조폭 국회 그거 어제 그대로 보여줬잖아요. 어제 한덕수 대행이 시정연설하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거기다가 할 일 안 할 일을 가려서 하라 공개했는데 사실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국회의장이 할 일 안 할 일을 가려서 해야죠. 국회 어른으로서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저렇게 민주당과 한편이 돼서 저런 얘기하는 거. 그리고 또 어제 매국 협상 중단하라고 또 피켓 들었죠. 야당 네. 의원이. 관세 협상이 매국 협상입니까? 지금 하루라도 빨리 안 하면은 1% 관세 올리면은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치명적인데요. 그리고 또 어제 또 뭐 내란대행 사퇴하라? 어떻게 내란대행이 돼요? 한덕수 총리가 개헌 반대한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가능성은 자꾸 높여줬다. 다만 이제 문제는 국민 여론이 받쳐주냐 이거죠. 지금 한덕수 대행의 가장 큰 고민이 그걸 거예요. 자기 일에도 나오는 게 여론조사가 이재명 대표를 압도하면은 당연히 지금이라도 손들을 텐데 지금 다른 국민의힘 후보가 도토리라면은 한덕수 후보는 지금 상수리 정도밖에 안 돼요. 아하. 도토리나 상수리나 뭐 네. 똑같은 도토리인데 조금 더 크잖아요.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덕수 후보가 내가 나가서 망신 나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주춤주춤 하는 건데 저는 뭐 어차피 한 달만 고생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보수 여권에서 굉장한 또 압력이 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마 개헌을 공약으로 해서 내가 대통령 5년 채울 생각 없다. 개헌해서 우리나라 싹 87년 체제 싹 바꾸는 조건으로 네. 잠깐 2, 3년만 하고 그만두겠다. 이런 공약으로 다음 주 중반 정도에 저는 출마 선언할 가능성이 한 90%는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따로 어디 들으신 것 같은 듯한 느낌도 있어요. 출마 가능성 90% 다음 주 중반 개헌을 고리로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의 지금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나올 수 있는 이 나가서 좀 고생해서 이 가능성이 있으면 좀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텐데 다만 고민의 50%의 고민 지점은 국민의힘 후보들은 도토리, 나는 상수리, 도토리나 상수리나 그게 지금 고민의 포인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마음이 섰는지 안 섰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까 살짝 얘기 중에 나왔죠. 우원식 국회의장 어제 한덕수 대행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보고 오실까요? 국회의장으로서 권한대행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이미 확인되었듯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입니다. 권한대행께서는 대정부 질문 국회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대정부 질문 국회 출석 답변과 선적한 의원의 어려운 것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장이 말씀드립니다. 우원식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할 일과 안 할 일을 좀 구분하십시오. 라고 한대행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상 최천일 교수님, 한대행이 어제 우원식 의장한테 혼난 거죠. 그렇죠. 할 일 안 할 일 좀 가려서 하세요라고 지금 혼난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네. 뭐 상당히 항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국회의장이 굳이 이제 한덕수 대행에게 저 말을 안 해도 되는 건데 최근에 여러 가지 정책 상황을 지적한 겁니다. 지적했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이제 구야당의 어떤 편에서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걸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다 한덕수 대행의 최근의 행보는 뭐 대선 주자로서 행보로 해석될 게 대단히 많아요. 근데 지금 국정 운영을 최대한 관리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꾸 본인 스스로가 한 대행 스스로가 대선에 자꾸 마음이 가 있다 보니까 어색한 게 많이 보여요. 그리고 이제 뭐 통상에 대한 협상도 너무 서두르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알래스카 그 LNG 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마음이 좀 거기가 있으니까 대행으로서 이 지금 선거를 관리한다든지 이런 점에서 좀 국회의장으로서는 지적할 수 있다고 좀 봅니다. 네. 단지 국민의힘에서는 그 지적에 대해서 항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해요. 이 상황 자체가. 근데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대행께서는 좀 가려서 하십시오. 근데 대단히 정치적 발언이었죠. 그런 점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긴 봅니다. 제가.